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갖고 온 일루미트, 거의 이제 미제 일루미트에서는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아주 특별한 모델이 나오지 않는 한, 근데 왜냐면 잘 사용들을 안 하기도 하고, 오더가 아닌 이상 안 들어오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양산되어서 수입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좀 많이 보는 제품들 중에 하나, 요거, 네, FM18 모델입니다. 네, FM18. 네. 이 FM18 모델이 의외로 실제로 미국 용병 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메이저리그 애들도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와 관련돼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윌슨 A2013 모델 제가 공동구매해서 판매했었고, 앞에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와 있어요. 요 모델을 판매했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윌슨에서 거의 수입되지 않았던 패턴이고 A2K는 없고 A2000에만 있었고 몇 년 전 모델입니다. 내 패턴이 괜찮아서 판매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턴은 돌고 돕니다 라고 하는, 네,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자, 비슷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뭘까요? 자, 볼게요. 똑같이 한 칸짜리 와이드 힌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와이드 힌지, 여기도 한 칸짜리 와이드 힌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불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죽이 감싸지고 있죠, 똑같이. 그리고 손등 부분 라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죽이 올라와 있고, 여기도 가죽이 올라와 있고, 여기도 가죽이 올라와 있고. 근데 이 중간에도 보면 이렇게 띠가 들어가 있죠. 띠로 올라와 있죠. 보이시나요? 근데 차이는 뭘까요? 여기는 이제 가죽이 한 겹 더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얘는 그냥 통짜고. 가죽 한 겹 더 돼 있는 게 요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죽 면적을 많이 쓰게 되면 로스가 많기 때문에 본판 부분을 짧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렇게 이어서 붙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델 모양의 형태는 되게 유사함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오픈백이고. FM18 모델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손을 넣었을 때 기본 111 착수를 했을 때 보면 고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낮죠. 즉, 포구면이 어디죠? 볼집, 소위 말하는 볼집, 포구면이 엄지검지 사이. 그런데 포구 지점에서부터 웹까지의 깊이가 되게 얕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포켓이 얕은 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엄지검지 사이를 느껴도 공이 딱 웹 아래쪽에 이 반달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공을 잘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손바닥의, 즉 이 바닥의 길이가 짧은 글러브라고 하시면, 짧은 미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글러브의 구조, 바닥이 넓다, 팜 사이즈 폭이 넓다, 이런 거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즉 얘는 바닥이 좁은 글러브예요. 팜 사이즈 폭도 마찬가지로 좀 좁아요. 거기다가 포구면, 즉 볼집, 포구 지점에서 웹까지의 깊이도 짧아요. 대신에 길이는 길어요. 이게 사이즈가 12.5인치. 네, 길이가 12.5인치라 해도 거의 외야 13인치 정도 사이즈 나오죠. 자, 그래서 일루미트 중에서 제가 미제들의 13인치는 좀 피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거의 맥스가 12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2인치나 12.25도 괜찮지만 FM18 모델 같은 경우는 인치는 12 반이지만 길이는 길지만 이 고가 낮기 때문에 약간 아브레이유 모델 느낌 같은, 어떤 건지 아시죠? 걔는 배로가 있는 모델은 상대적으로 고가 낮다라고 전에 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구조는 틀려요. 얘는 패스트백처럼 이렇게 쏙 닭발이나 그런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배로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얕은 거예요. 고가 높지 않은 거. 얘도 마찬가지죠. 2013도. 근데 이 두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가장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바닥의 길이가 2013 버전이 더 길어요.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힌지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보면 얘가 한 요 정도가 더 길어요. 그래서 바닥면이 더 치고 올라가는 느낌. 이거는 손님이 저한테 구매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상에도 올렸지. 111로 착수하셔서 물어준다 롤링하면서 잘 쓰셨고요. 포인트도 되고 백핸드도 되고, 그리고 유사시에 불안하다 그러면 211 착수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하지만 111로 꼈을 때 느낌이 얘가 조금 더
정확한 포구 지점에서 맨 밑에까지가 좀 더 긴 느낌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지 모양도 좀 더 단단하고 이렇게 잘 안 꺾이는 좀 더 이게 더 넓은 느낌. 얘가 조금 더 샤프한, 그리고 밑에 힌지 부분의 폭도 보면 이 폭이 되게 더 짧아요, 얘가. 그래서 이 손바닥의 폭이 되게 좁은 이것보다는. 그래서 얘는 약간 비트로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이 모델은 약간 더 내려와 있는 느낌이죠. 모양 차이가 보이시죠? 형태가.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시려나? 형태 확실히 보이시죠? 엄지의 각도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가 더 길게 느껴지죠. 왜? 쉽게 설명하면 얘는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FM18 모델을 윌슨에서 비슷한 모델들 패턴이 없어요. 2013 말고는 없고요. 거의 대동소이한 패턴으로서는. 그리고 롤링스에서 FM18 모델을 나중에 구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펠트가 좁아요. 네, 그래서 볼이 그렇게 넓지 않으신 분들, 손의 팜 사이즈 폭이 넓지 않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이거에 대한 정보 이 정도만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새나글에 또 올릴 내용 중에 하나요. 자, 글러브의 포켓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포켓? 볼집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에요. 일반 글러브에서 볼집은 여기라면, 즉 포구 지점이 여기라면, 포켓은 즉 엄지검지랑 웹 아래, 제가 잡지 말라는 부위, 캐치볼 할 때 잡지 말라는 부위, 네, 사람들이 소위 알고 있는 잘못된 볼집이라는 부분, 거기를 저는 이제 앞으로 포켓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직 영상은 안 찍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또 추가가 돼요. 유튜브를 보거나 미국 뭐 유튜브나 뭐 보다 보면 포켓이 깊다. 우리 예전 글러브들 보면 뭐 딥포켓 막 이런 부분 표현들 막 글러브에 써 있고 그랬잖아요. 즉 포켓이 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을 잡지 않는 부분, 요 박히는 부분, 손이 개입 안 하는 부분에 깊이가 깊냐 얕냐의 부분에 이제 포켓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포켓이 얕잖아요. 고가 낮으니까 손에서부터 이 고까지가 되게 공간이 좁죠. 그러면 포켓을 깊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단순해요. 우리 외학기 됐어요. 211. 그래서 얘는 211로 착수도 가능하십니다. 아까 2013에서도 설명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상 111을 껴서 민감하게 느끼는 건 참 좋은데 사실 포켓이 좀 얕기는 해요. 예, 이 깊이가 좀 얕아요. 그래서 좀 딱 낀 가서 물어주는 건 좋은데 박히는 걸 원하신다면, 좀 더 잘 담기는 걸 원하신다면 이 모델은 211도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좁기 때문에 반접이처럼 느껴지지만 확실하게 힘이 전달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팜이냐 아니면 여기가 부드러운 팜이냐가 또 이제 미제 글러브에서 설명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롤링스 R2G 모델과 윌슨에서 요즘 H천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힐패드 1단으로 만든,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더스틴 페드로이아 DP 1호 모델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윌슨 H천 라인업에서는 힐패드 1단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업체 중에서 이 FM18 모델 기성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R2G가 접목된 모델도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얘는 태생적으로 바닥이 좁기 때문에 힘을 줬을 때 이게 만약 넓어버리면 어때요? 끝까지 힘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꽉 쥘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쥐어도 끝에 걸려도 공이 안 빠질 만큼 잘 쥘 수 있는, 그리고 관절 만지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네, 요런 느낌. 그래서 FM18 모델 같은 경우는 미제 글러브 중에서, 미제 일루미트 중에서 손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거고요. 메이저리그 애들 뭐 185, 190 된 애들 이런 거 쓰지 않냐? 걔네들 한번 잘 보세요. 손이 한 요 정도 걸쳐져 있을 거예요. 네. 네, 관절 맞추면 이 정도만 이렇게 걸쳐져서 끼는 그런 스타일.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SSJ 간 그 선수, 저희가 가공해주는 선수가 그 용병에
글러브 끈끈해진 거 수리 막 의뢰한다고 끈 색깔 막 물어보고 걔도 FM18 모델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 쪽이나 미국 쪽에서 FM18 모델 같은 경우가 좀 더 공을 민감하게 잘 느낄 수 있는, 즉 포켓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11 착수를 권장하지 않는 일루미트들이 대부분 뭘까요? 이게 고가 높은 것들, 사이즈가 커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가 높은 것들을 내가 211까지 착수해버리면 너무 깊죠. 그러니까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 좀 좁아지지 못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손이 작으신 분들은 추천을 안 하는데, 이 FM18 모델 형태라든가 이 2013 패턴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마치 일제 글러브처럼 미제지만 관절을 잘 느껴서 바닥을 좁게 해서 잘 물어줄 수 있게, 네, 팜 사이즈를 좁혀서 그런 미트라는 거. 문제는 뭐냐? 얘를 여기를 꺾고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어 버리면, 네,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미궁 속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아싸리 정말로 좁은 틀로 좁게 길게 11자 모양으로 쭉 뻗어지는 모양으로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캐칭 드릴로 해서 물어줬을 때 잘 물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바로 빠지겠죠. 네, 그래서 얘는 좀 젓가락처럼 일자로 뻗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고, 손바닥 이 폭이 정말로 팜 사이즈의 길이가, 손바닥의 길이가 그냥 웬만한 삼루 글러브 정도, 내야 글러브 길이밖에 안 나오는 길이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좀 뭐랄까, 내야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블 플레이라든가 홈송구라든가 연계 플레이를 했을 때 잘 느껴서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러브의 구조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패턴을 바꿔서 이 상태에서 이게 더 깊어진 패턴으로 만들어진 글러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11.5가 맞는데 포켓이 좀 얕다, 뭐 툴루치키 같은 경우, TT2 같은 경우, 그러면 이을거서 깊어지는 효과를 나게끔, 그래서 착수법을 바꿔서 길게 좀 깊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루미트도 똑같은 개념이 접목되면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기본 태생은 그렇지만 내가 포켓을 좀 더 깊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착수법을 바꿔서 하시면 이 패턴 안에서 좀 더 깊어지지만 그래도 민감한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 있는 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패턴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지만 약간은 다르다는 거,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요거 똑같은 거 베이지색, 올 베이지색 제가 영상에도 올라왔는데 FM18 모델 주문하셨었는데 가공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웹을 롤링스에서 이게 아니라 세로 두 줄짜리 아시죠? 세로 두 줄 들어간 거. 그 웹을 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좀 많이 넓어졌어요. 얘가 이 폭이. 그래서 사실 요 모델에 대해서는 이 두 줄짜리 웹을 하게 되면 세로 두 줄짜리가 뭐 웹이 좀 뿔룩하게 튀어나온다라든가 그런 부분, 좀 넓은 이 웹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FM18에서는 이렇게 세로 한 줄에 가로 두 줄짜리 웹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요 웹이랑은 모양 자체가 롤링스 거랑 좀 다르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두 줄 들어가니까 끈 맞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FM18을 구매하신다라면 이렇게 요 웹도 많이 오더를 하신다면 세로 두 줄짜리 이 웹보다는 그냥 한 줄짜리 웹에 가로 두 줄짜리 요걸 조금 더 추천드린다는 말씀까지 사족을 달아봤습니다. 자, 요 글러브 가공 맡기신 분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FM18 모델 가공 받으신 분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착수법 111, 211 전혀 무관하게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 글러브 일자로 쭉쭉 뻗어 있다, 바닥이 좁기 때문에 롤링해서 잘 물리게끔 쓰시면 된다. 이걸 넓히려 그러면 미궁수로 빠진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나올 새나글에서 이제 포켓이란 개념이 추가가 될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말을 진짜 그 용어를 안 써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사실은. 왜냐, 혼재돼서 쓰다 보면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무조건 볼집으로 잡아라, 밑에는 이쪽으로 잡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손에서 벗어나는 이제 포켓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하나가 더 가미가 될 거예요. 변수가 더 가미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개진될지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미트 볼집이 여기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글러브로 봤을 땐 거기는 포켓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고 좀 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루미트의 볼집, 즉 정확한 포구 지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 여기가 아니라는 거. 이 반달 밑에 여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글러브나 미트를 꼈을 때 111 착수 기본으로 했을 때 손의 위치에서 엄지검지 사이라는 거. 그럼 211 착수하면 어떻게 됐죠? 기본 포구 지점, 즉 볼집은 바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까지 절대 이 점은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미트가 잘못되는, 특히 1루미트에서 잘못되는 오류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상 FM18 모델과 2013 모델 이 두 개 어찌 보면 거의 평행 이론에 가까운 이런 두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거의 이제 미제 일루미트는 거의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필요한 자기가 쓰는 미트들, 미제 미트를 쓴다, 롤링스나 윌슨 같은 경우는 그쪽 영상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